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건희 전 회장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세상을 뵈렸는데 어떤 특별한 삶을 살고 갔죠. 그래서 우리 사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 기운을 살펴보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사주가 축월의 임수입니다. 저는 이제 무신실 가능성이 있겠다 봐서 신시로 봤는데 시간은 확실히 모릅니다. 무신시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중에 신금이 올라와서 정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제가 무신시로 본 것은 이분의 어떤 편간적 성향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무신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하는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역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분이 삼남, 큰아래 둘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삼남 세 번째 아들인데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그를 물려받았죠. 그것은 이 정인격 때문에 그렇죠. 이 정인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는 거죠. 특히 부모 자리에 있는 이 관이라는 것이 간판이죠. 관이라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리고 그 이병철 회장이 후계자를 정할 때 이 삼성을 안정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애가 누구냐를, 왜냐하면 그 이병철 회장께서 그런 사주 기운 이런 역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자식들 사주를 가지고 전부 고민을 했겠죠. 그 중에 이렇게 제가 봐도 정인격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 정통성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시에 관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관이, 부모 때의 관이 저 자식 때, 저 손자 때까지 아래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유축을 딱 짜게 되면 인성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가 안정 중에 안정이 금이지 않습니까? 금이라는 것이 딱 지키는 것. 금은 방어하고 단단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은 금이 최고죠. 그래서 아마 이건희 회장을 그 후계자로 삼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또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살인상생,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축술형, 사신형, 형살로 또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형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고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집요하고 또 소송이나 쟁투 이런 게 많은 거죠. 이건희 전 회장의 그 삶 자체가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 부모 자리에 있던 이 관으로 인한 또 형살, 형제들하고 계속 소송이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삶 전체를 아우르는 또 이런 사신에 대한 형살, 그래서 인생 자체가 다 개혁, 혁신, 긴장 이런 것이 해당되는 그런 형살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임술이라는 개강백호를 가졌죠. 우리가 60갑자 중에 이 임술이 59번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전체를 마무리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거기에 이 술이라는 글자가 재간, 토와 화를, 병화와 무토를 인묘시키는, 편재, 편간을 인묘시키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수일주들이 보면 되게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간이 좀 큽니다. 이 백호 기운에다가 이 편간이라는 아주 위험한 것, 큰 것, 이런 것을 인묘시킨다는 것은 내 통제 안에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편재도 인묘시켜버리기 때문에 크게 노는, 간도 크고 좀 백호도 크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주가 식상이 약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식신생재형이 아니고 인성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나, 그죠? 또는 어떤 지혜나, 그죠? 그런 것을 활용하는, 말하자면 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큰 그림을 딱, 관이라는 우리의 편강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하는 힘이 좀 강하거든요. 강하게 이렇게
이 룰을 정해가지고 그죠? 강한 압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큰 틀, 큰 계획, 편관을 정하고 거기에 세세한 것은 인성들, 공부한 사람들, 전문 경영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쓴 거죠. 그러면서 역시 이렇게 신금이라는 전부 이렇게 이 토금수가 강해가지고 일단 성향 자체가 좀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고 인성에 이 인성 중에서도 금적 인성이죠. 금이라는 것은 계산하고 치밀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인성적으로 아주 내성적이면서 생각이 많은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런 형살과 정인과 이 백호의 기운을 이용해서 이 편관이라는 큰 어떤 뜻을 실현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역시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금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화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더군다나 이 술토라는 것은 이 화가 임묘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심장질환으로서 세상을 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분이 1987년도 정묘년에 1987년 이 정묘년에 정묘년에 이제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죠. 회장을 취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미 정유대운 들어오면서 사유축을 딱 따잖아요. 그럼 이때 이미 이분은 그 이건희 삼남이지만은 이건희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미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천간에 병화가 떠서 제극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좀 문제가 많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 모습 자체가.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대운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 28세 기운 그죠? 아마 이 시기부터 해서 아마 그 삼남이지만은 이병철 회장이 좀 눈여겨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정륜 대우로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이 1976년 여기네요. 병진년 정유대원 들어가서 35세 때 1977년에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 병진년에. 하지만 병진년 자체가 이 병화라는 재가 나타나서 인성을 합을 하고 그 다음에 관에 진축진파 진술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정은 받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해운에서 이미 좀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1977년도에 그 부도 나기 직전인 한국 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그때 사유축을 딱 짜는 거죠. 이 사람은 신금이 반도체죠. 신금이라는 인성에 대해서 그런 지식과 정보와 그런 학문 그것을 이 또 유대운에 정사대운에 사유축을 짜면서 이분이 그 반도체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역시 1980년도에 경신년에 삼성 반도체를 합병을 하게 되죠. 삼성전자를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에 관한 특히 그 중에서도 신금에 해당되는 그런 정밀한 전기전자 반도체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주 종목으로 삼게 됩니다. 그죠? 이 자체가. 그러다가 1983년도 1983년 개해년이네요. 이 개해년에 급제가 뜨면서 이렇게 사해충을 딱 쳐버리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때 역마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교통사고로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크게 다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이분이 몇 년간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러다가 1987년도 정묘년에
그죠? 그때 뭡니까? 이병철 회장의 가신으로 있었던 전신현학 총리가 그때 이제 이 회장 대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근희 회장을 밀어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회장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또 신현학 회장이 또 뭡니까? 나의 장생에 해당되는 경신생입니다. 경신생. 그런데 역시 이거는 사유축이 되어야 나와 같이 가지. 이 신이라는 것은 모양은 같지만 결국 가는 길은 다르거든요. 나의 장생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현학 총리하고 이 병신대운이 지나가는 을미대운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신현학 자기를 밀어줬던 아버지의 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때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신들을 이 시기 을미대운 들어가면서 싹 밀어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축술미가 되면서 이분이 간인상생, 살인상생으로 그 아버지의 관의 명예, 간인을 다 가져오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술토라는 축술 형사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에 맞게끔 개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간이라는 자기의 강력한 아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식신이 없기 때문에 무노조, 관을 극하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무노조 회사를 만들면서 이때 을미대운 들어가면서 축술미를 거치면서, 이때 축술미에 많은 사건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시비도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상간이 딱 뜨면서 나의 새로운 길을 주창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이 그림자를 싹 지우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1998년도 1998년 57세 이때 무인년에 이분이 그 회장으로서 삼성전자의 대표 회장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2014년이 개사대운 2014년 가보년에 심장마비로서 병상에 들어가고, 그동안 이제 6년 동안 그죠? 이렇게 병상에 투병을 하다가 올해 경자년에 그것도 병술년이라는 병화가 다시 병술년이라는 병화가 임묘하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병술년 중에서도 뭡니까? 신축일 이렇게 백호를 건드리는 그날에 병화 임묘시키는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상을 겪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큰 재벌 사주들을 보면 물론 적격으로 식신쟁자나 이런 적격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는 사주도 있지만은, 이렇게 인성을 잘 활용해서 그죠?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그 다음에 그런 인성들을, 아이디어나 그런 인성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생경으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창업해 가지고 그죠? 정주희 회장 같이 자기가 창업해 갖고 그렇게 가는 케이스고, 이렇게 인성을 쓰는 사주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는 윗사람으로 인연으로부터 그걸 받아 가지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이렇게 형살로서 자기 관을, 자기 세계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근희 회장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근희 전 회장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성격도 관인을 쓰는 사주도 큰 재벌이 될 수 있구나. 그냥 재보다는 오히려 인성이 더욱더 큰 재를, 그죠? 우리가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도 그 건물 한 개가 있는 게 훨씬 크죠. 또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죠. 천재 하나가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그죠?
거기에 또 이렇게 형사를 가진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시비나 또는 전쟁 같은 그런 걸 통해서도 발전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 서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핵을 끈 이건희 해장사주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